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책쌤입니다. 오늘은 그 안전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했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단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체육 수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체 활동이든 그 가정에서 또 어디 놀러 가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포츠 유형별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안전이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위험 요소가 없고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안전교육의 부재 또는 개인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이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과 연관된 안전사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신체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장기죠. 이럴 때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질병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소년기는 왕성한 성장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흥미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든 어떤 취미 활동이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친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활동은 좀 불안한데 부담스러운데 무서워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포츠 참여에 대해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또 소극적이게 되는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네, 무엇보다 안전을 꼭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가 이 안전사고에 항상 유념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면 2018년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서 제공된 통계 자료인데요.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나요? 네, 한눈에 또 보이죠.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 시간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스포츠 활동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운동 손상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손상이란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네, 체육 시간에 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냐? 당연한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는 많은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학급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많고 그리고 기구를 사용하는 활동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활동하면서 어떤 부상을 많이 입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농구나 배구 이런 점프를 하는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점프 후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여러분들 표현을 삔다고 하죠. 발목을 접질리는 이런 운동 손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 그런 동작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 손상이 많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그동안 내가 운동을 하면서 체육 수업을 하면서 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다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활동 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지 유형별로 간단히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보면 알겠지만 뭐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서 어떤 인공 암벽장을 찾은 땡땡땡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암벽을 오르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태권도 겨루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옷만 도복으로 후다닥 갈아입고 친구와 태권도 겨루기 연습을 하던 땡땡땡은 친구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태권도 할 때는 뭘 착용해야 될까요? 네, 보호 장비가 있죠. 몸통 보호대하고 이 머리 보호대 그거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급한 나머지 빨리 친구와 겨루기를 하고 싶은 나머지 이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교훈을 알 수 있어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종목에 따른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상황은 농구 경기 상황이에요. 농구 경기를 하던 땡땡땡은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넘어진 친구는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고 하네요. 어떤 교훈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활동 장소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미리 잘 살펴보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선생님도 그랬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비 오는 날이고 눈이 오는 날이고 실외의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많이 이런 부상을 얻었었는데요. 그 운동 경기장에 물기가 있다면 충분히 물기를 없애고 했었으면 이런 부상의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할 장소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위해 요소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음악 줄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음악 줄넘기 작품, 창작 모듬 활동을 하던 땡땡땡은 친구가 장난을 하면서 휘두른 줄넘기 줄에 눈을 맞아 급히 안과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험 많죠? 수업 때 사용해야 될 장비나 기구들을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휘두른다든지 던진다든지 찬다든지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다친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다쳤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장난을 삼가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있었던 안전사고 사례들이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그 활동 유형별로 그 스포츠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포츠를 크게 자연 체험형, 투기형, 경쟁형, 표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자연 체험형 스포츠에 대한 안전수칙입니다. 자연 체험형이라고 하면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 유사한 활동, 자연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스포츠 클라이밍, 등산, 래프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벽 등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활동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활동 전에 시설 안전 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로프를 사용해서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저런 장애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실수로 인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꼭 실시해야 되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로프를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프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멈춘 스토퍼가 있습니다. 그 스토퍼도 잘 작동을 하는지 꼭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착용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수준에 맞게 활동을 해줘야 되고요. 준비 운동은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등산입니다. 뭐 이게 낮은 산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어떤 등산 계획에 있어서 높은 산을 등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이 등산은 그 계절에 따라서 또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적합한 복장과 신발을 꼭 착용을 해야 되고요. 등산 시에는 꼭 등산화를 착용을 해야 나중에 피로감도 적고, 그 다음에 발목을 다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 팀에 비상약품을 항상 준비를 하고요.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일정 시간에 맞춰서 휴식을 꼭 취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신의 체력을 믿고 휴식 없이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휴식 없이 완주를 목표로 너무 꼭대기에 대한 그 자신의 욕심으로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래프팅입니다. 래프팅은 이런 강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레저 스포츠인데요. 스포츠 클라이밍과 마찬가지로 활동 전에 이 보트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을 다 착용을 했죠. 그리고 또 구명조끼도 다 착용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 전에 안전장비 착용을 하고요. 준비운동과 또 지나치게 강한 그 급류가 생겼는데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된다라는 무리한 또 이렇게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기용 스포츠에 대한 안전수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태권도나 씨름, 뭐 유도, 뭐 복싱, 뭐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태권도를 살펴볼게요. 태권도 사진에서 보다시피 필요한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상대방과 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꼭 지켜서 상대방과 이런 겨루기를 해야 되고요. 감정이 실린 또는 여러 가지로 상대방의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며 활동해야 됩니다. 네, 씨름 보시다시피 모래사장이긴 하지만 저기에 몸이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 선수를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씨름에 임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씨름은 삿발을 가지고 경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삿발의 매듭을 확인해서 느슨해졌다면 단단히 맴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쟁형 스포츠인데요. 학교에서 수업 때도 많이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뭐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등등이 있는데 먼저 축구입니다. 사진과 같이 지나친 몸싸움이나 무리한 태클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론 축구에서는 몸싸움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팀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또는 위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농구에서는 농구 공을 드리블하고 이제 뭐 슈팅도 하고 패스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다툼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몸싸움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상대팀 선수와 충돌이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플로어에 땀이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때는 우리 팀도 보호하지만 나도 보호하지만 상대팀의 안전을 위해서 꼭 그 보조위원한테 경기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걸레질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런 부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구입니다. 야구는 장비를 사용하죠. 배트, 뭐 글러브 이런 걸 사용하는데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배트를 그냥 뭐 타격할 때는 당연히 휘둘러야 되겠지만 그 외에 루상에 이제 나갈 때 타격을 하고 뛰어 나갈 때 이 배트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배트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경기 중에는 이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뭐 공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공에 맞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와 같이 슬라이딩 할 때는 상대팀 선수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입니다. 뭐 네트형 경기에서 가장 빠른 이 타구 속도가 나오는 경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삼가해 주고, 특히 이 복식 경기할 때는 우리 팀 선수에게 라켓을 휘두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뭐 열심히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표현형 스포츠에 대한 안전수칙입니다. 뭐 음악 줄넘기, 치어리딩, 창작 체조 이런 걸 예시로 삼았는데요. 먼저 음악 줄넘기입니다. 줄을 사용하죠.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안전 거리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이 부딪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되고요.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줄로 장난은 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운동량으로 꼭 실시해 주어야 줄넘기 뭐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리가 될 수 있는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운동량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어리딩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이 있죠. 그래서 관절을 사용한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스턴트 치어리딩 같은 경우는 높이 이렇게 던지는 동작도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위험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삼가해 주고요. 그리고 주위에 연습이 숙달된 보조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막 무리한 동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할 때는 이미 검증된 올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꼭 실시를 해주고요. 물론 창작 치어리딩 동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안전에 준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창작 체조입니다. 지금 꾸미기 체조 동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동작과 자세로 실시를 해주시고 장난치지 않고 이런 활동하다 보면 꼭 장난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정해진 동작을 할 때 무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그 신체적인 조건도 꼭 생각을 해주고요. 이런 안전수칙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 사고 사례를 보여줬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사례에 나타났던 운동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운동 손상이 뭐냐면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성 손상이 있고 만성 손상이 있는데 먼저 급성 손상이란 스포츠 활동 중에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활동을 무리하게 하여 갑작스럽게 생기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이제 운동 경기나 수업에 참여할 때 의도치 않게 갑자기 부딪힌 거예요. 친구와 부딪혀서 뭐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찰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손상을 의미하고요. 만성 손상이란 오랫동안 지속해서 활동을 무리하게 하여 생긴 손상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만성 손상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나 배구를 하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어깨 관절이
나도 모르게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들을 만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급성 손상의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 손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개인 관련된 게 있고 환경 관련된 게 있습니다. 먼저 개인 관련을 볼게요. 개인 관련으로는 신체 원인, 체력이 저하됐다든지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잠을 잘 못 자거나 휴식을 못해서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운동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긴장을 하게 되면 이런 또 운동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멍 때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말로. 예, 그래서 멍 때리다가 갑자기 공에 맞는다든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몰입을 해서 과하게 흥분한 상태로 경기를 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도 이런 운동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원인이 있는데요. 부주의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이 부족했던 경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리한 동작이나 기술을 할 때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안전장비를 미착용한다든지 과격한 신체 접촉이나 행동을 해서 자신이나 동료의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이런 운동 손상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 관련된 원인 말고 환경과 관련된 원인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자연 환경의 원인입니다. 비나 눈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또 운동 손상이 올 수 있죠. 나는 굉장히 체력이 좋은데 매우 덥거나 추운 날씨 때문에 이런 운동 손상이 또 올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또는 깨끗하지 못한 수질이나 토양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운동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구 및 시설 환경 요인인데요. 장비 그다음에 경기장 이런 부분이죠. 지나치게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운동 장소, 기구와 장비의 결함, 잘 정리되지 않은 운동장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장소, 특히나 이런 장소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상이 올 수 있는, 손상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점검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상황이 있다면 운동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운동 손상을 예방하려면 운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만 볼게요. 무리한 동작입니다. 네, 내가 잘 하면 참 다행인데 잘 안 되는 동작을 무리하게 오버해서 하다가 다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또 높은 순위로 발생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5년도 자료지만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활동 전에는 날씨나 기온 등 환경 조건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해야 될 경기장이나 장비, 보호 장비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도 함께 점검을 하고요. 자신의 능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경기나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꼭 착용을 하고요. 무리한 동작은 삼가하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활동을 해주시고 수분이나 영양분은 미리 섭취를 잘 해주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체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너무 간과하고 믿어서 몸에 좀 이상이 있는데 나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에 몸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을 한 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고요. 정리 운동과 그리고 사용한 기구 및 장비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게 6가지 정도의 운동 손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먼저 근육경련입니다. 근육경련이란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여 생기는 통증으로 활동을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무리하게 할 때 발생한 운동 손상입니다. 손상 부위 근육에 통증과 염증이 같이 생기고요. 피로, 근피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이 뭉친 부위를 마사지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신속하게 냉찜질을 먼저 해줍니다. 네, 흔히 쥐났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럴 때는 그림과 같이 혈액순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 앞꿈치를 쭉 펴주면서 신전시키면서 뭉쳤던 근육을 풀어주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박상입니다. 넘어지거나 기구, 시설, 사람 등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운동 손상인데요. 충격받은 부위가 모세혈관 손상으로 붓거나 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피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관이 터져서 그거는 이제 피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부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병원 가면 이제 기부스하죠.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냉찜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손상을 입은 뒤에 바로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더 붓거나 이 부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냉찜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찰과상인데요. 여러분들 말로는 까졌다는 표현입니다. 어디 살갗이 벗어진 상처 또는 무엇인가 긁히거나 넘어질 때 발생되는 것으로 다친 부위의 피부가 손상돼서 따갑거나 쓰라리거나 이런 통증과 함께 출혈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처에 흙이나 모래 등 이물질이 없도록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먼저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상처를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고 소독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고가 있죠. 이 찰과상에 적합한 연고를 바른 후에 거즈로 이 상처 부위를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염자입니다. 여러분들 말로 이 삐었다는 표현인데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찢어지거나 외부의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운동 손상으로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죠.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손상 부위를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냉찜질을 해주고 타박상과 마찬가지로 손상 부위를 고정하고 압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붓기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절입니다. 골절.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뼈가 외부에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하고 이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서 출혈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피가 날 때는 지혈을 꼭 한 뒤에 부목으로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부목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목대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건실이나 이런 데 있을 거고, 없다면 여러 가지 종이를 말아서 단단하게 하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탈구입니다. 뼈나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 뼈가 빠졌다는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 무리한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탈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구가 생기면 움직일 수 없게끔 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탈구된 부위를 냉찜질을 꼭 해주고 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들은 어깨가 빠졌다, 나 뚝 하면 또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최대한 이 손상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맞춘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맞춰준다든지 하면
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해 주고요.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가지 정도의 운동 손상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응급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응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 다쳤어. 쌤통이다.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요. 주위에 혹시라도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될 수 있으면 혼자서 하지 말고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요. 평평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의식이 있다면 다행이죠. 그렇죠? 의식이 있다면 아마 이런 뭐 타박상이나 염좌, 뭐 출혈, 뭐 골절, 뭐 이런 외상이 입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경우는 뭐 라이스법을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하면 되고요. 출혈이 피가 나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 지혈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혈을 한 후에 지혈하는 응급처치를 하면 되고요. 뼈가 부러진 골절 상태가 된다면 부목법을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먼저 한 후에 응급구조 요청을 하는 것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이 다 있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먼저 응급구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이런 응급처치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구조 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이송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의식이 없는 경우예요. 예, 이 의식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무조건 먼저 119, 또 긴급한 신고를 할 때 119죠. 그곳으로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심폐소생술은 세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한다고 돼 있죠. 왜 이럴까요? 네, 혹시라도 모를 이 부상자에게 감염의 위험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인공호흡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가슴 압박을 통해서 이 의식이 없고 또 호흡이 없는 부상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별 운동 손상과 그 다음에 그 대처법 그리고 크게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 풀어보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동 손상의 원인은 크게 요거랑 기억이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말한다. 기억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니은과 오랫동안 무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디귿이 있다. 뭘까요? 네, 기억은 네, 운동 손상이죠. 운동 손상. 네, 운동 손상이 되겠고요. 이 운동 손상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네, 급성 손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무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만성 손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답은 안 띄워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 손상의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원인 및 증상을 설명하시오. 네, 선생님이 아까 이전 강의에서 6가지의 운동 손상의 종류를 설명해 줬는데 그 6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원인과 증상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제일 많이 경험했던 선생님의 염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염좌는 왜 발생한다 그랬죠? 네,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손상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움직이려면 아플 겁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면 요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 그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댓글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그 단원인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것은 선생님 그 질문 게시판 있죠?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은 유튜브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것을 또 봐도 되고요. 선생님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꼭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수업 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